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창밖을 봐도 똑같은 풍경이고 거실을 봐도 어제 본 그대로입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고 또다시 눈을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허무함이, 이 공허함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그 거실 풍경이, 지루하기만 했던 동네 산책길이 어떻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무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이 바빴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일하느라, 집안 살림 꾸리느라 정신없이 지냈죠. 그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봐야 딱히 할 일도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것도 없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상황을 이미 15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니체가 신앙을 부정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절대적인 가치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의 정체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던 목표가 사라진 거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결혼하셨을 때, 처음 아이를 낳으셨을 때, 처음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병으로 고생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니체는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니체가 찾아낸 첫 번째 답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한 나날을 사랑하라고?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오늘을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왜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하지? 내 운명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단순히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모두 다 통째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죠. 웃은 날도 있었고 운 날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겁니다. 그 슬펐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살이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부인과 말다툼도 잦아졌고 자식들한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니체의 책을 읽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셨대요. 신은 죽었다니, 초인이니 어려운 말들만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을 읽는 순간 김 선생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먹는 밥이 달리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 산책길이 달리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의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단순히 과거를 받아들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 올 순간을 모두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된장찌개, 그것도 운명입니다. 오늘 만나실 동네 친구, 그것도 운명입니다. 오늘 걸으실 그 산책길, 그것도 운명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너무 평범하고 지루한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스스로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삶에 원래부터 의미가 없다니 허무하게 들리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의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차 한 잔, 그냥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 한 잔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차를 마시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차의 향기를 음미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천천히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냥 차 한 잔이 명상이 되고 의식이 되고 축제가 됩니다. 니체는 인간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동물이죠. 우리도 젊었을 때는 낙타처럼 살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짐, 성공해야 한다는 짐,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어느 순간 낙타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뭘 합니까? 자유를 쟁취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퇴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진짜 목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호기심 많고 모든 것을 새롭게 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돌멩이 하나도 신기하고 개미 한 마리도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즐깁니다. 니체는 우리가 노년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철없이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간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놀라는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면서 완전히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 순간에 빠져본 적이요? 어린아이들은 매일 그렇게 삽니다. 블록을 쌓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완전히 빠져서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하실 때 한번 완전히 빠져보세요. 물이 손에 닿는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모습, 비눗방울의 반짝임, 이 모든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설거지가 명상이 됩니다. 지루한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간이 됩니다. 니체는 또 하나 충격적인 생각 실험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원회귀라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인생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요?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한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절대 싫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영원히 반복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깐 산책하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보낸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다면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정말 맛있게 먹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정말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산책을 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걷는 겁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천천히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 그러면 그 밥이 달리 느껴질 겁니다. 더 맛있고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니체는 또한 고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고 느끼시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시간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거나, 누구라도 만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이 고독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니체 자신도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대학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병도 많이 앓았죠. 하지만 바로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시나요? 니체는 고독한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철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쉬면서 자기 존재를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만 느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고독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뭐, 위험하게 살라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위험한 짓을 해? 아시겠죠?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위험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험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용기, 모험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전한 것만 찾게 됩니다. 늘 하던 것만 하고, 늘 가던 곳만 가고,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납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안전함이 우리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진짜로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본 적 없는 동네를 산책해 보는 겁니다.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시켜 먹어보는 겁니다. 읽어본 적 없는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70살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80살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68살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면서 늘 안전하게 사셨습니다. 모험 같은 건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데 65살에 갑자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타야? 손가락도 안 움직일 텐데. 하지만 이 선생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는 잘 안 잡히고 소리는 이상하게 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선생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십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당장 뭔가 하나 새로운 걸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안 듣던 음악을 들어보세요. 안 입던 색깔의 옷을 입어보세요. 안 가던 길로 산책해보세요. 이런 작은 모험들이 모여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인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게 아닙니다. 초인이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사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셨나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발전은 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셨나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깨달으셨나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셨나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초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산책을 10분이라도 더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시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1%씩만 나아져도 1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체는 또한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인생이 다시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죠. 힘든 일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힘든 일도 후회되는 일도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함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괴로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며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 뭔가를 배우지 않으셨나요? 더 강해지지 않으셨나요? 더 깊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래요. 그 모든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내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까지 모두 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길지만 우리는 솔직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년, 어쩌면 20년, 어쩌면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이 우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하며 계속 미룰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삶이 더 생생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실제로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진지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충실해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던 인사도 더 따뜻해집니다. 그냥 할 수 있던 대화도 더 진심이 담깁니다. 니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삶을 축제로 만들어라. 니체는 삶이 원래부터 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지루한 하루네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지루한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일어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 세계를 긍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나는 좋다. 세상은 아름답다. 삶은 가치 있다. 이렇게 긍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고 고통도 많은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고통조차도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자라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숙도 없고 시련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니체의 철학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안 듣던 음악을 듣거나, 안 가던 길을 걷거나, 안 먹던 음식을 먹어보세요. 셋째,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오늘 하루를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사세요.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 행동을 의미 있게 하세요. 다섯째, 어제의 자신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려고 노력하세요. 1%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작은 모험을 즐기세요. 안전한 것만 찾지 말고 가끔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일곱째, 삶을 긍정하세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니체는 쉬운 철학자가 아닙니다. 니체의 말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 해야 해?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기대대로 사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해.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해. 성공해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하는 기대들 말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들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니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니체는 단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 됩니다. 오늘 뭔가를 하다가 이거 좋은데?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단서입니다. 그 방향으로 더 가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도 단서입니다. 그 방향은 피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가장 간단한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원하는 모습, 배우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찾으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니체 자신도
45살에 정신이 무너졌지만 그 전까지 쓴 책들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했는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말했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점점 더 자기답게 살게 됩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자기 긍정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인생을 긍정하고, 자기 운명을 긍정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쓸모없어 하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합니다. 잘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니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병도 많았고, 가난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자기 인생을 긍정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가장 아름다운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높은 별을 보라. 그러나 너 자신이 별이 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늘 남을 부러워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기 자신이 빛나는 별이 되라고요. 별입니다.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남들만큼 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세요. 어떻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어렵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큰 변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세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 말들을 되뇌어 보세요. 각 문장을 천천히 의미를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매 순간 나를 넘어섭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작은 모험을 즐깁니다. 나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나답게 삽니다. 나는 빛나는 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축제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인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삶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이 순간을 축복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세요.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순간부터 하루는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삶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